네, 오늘은 R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데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벡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기타 이제 뭐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법, 그 다음에 리스트나 팩터라고 하는 좀 독특한 타입의 벡터 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죠. 우선 매트릭스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2차원 테이블의 형태인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벡터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가 뭐냐? 둘 다 2차원 데이터인데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매트릭스는 2차원인데 저장된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의 값의 타입이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2차원이죠, 그렇죠? 2차원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 값들이 모두 다 숫자죠. 이렇게 전체 테이블 전체에 들어가는 이 값들의 이 타입이 똑같은 때, 이런 때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타입을 쓰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2차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2차원으로 돼 있고 지금 값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숫자고 여기도 숫자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문자로 돼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단 데이터 프레임이라도 컬럼으로 잘랐을 때는 이 안에서는 동일해야 돼요. 그 타입이 이 안에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컬럼과 컬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타입이 달라도 된다.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숫자로만 구성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룬 방법도 좀 다른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매트릭스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트릭스에 들어갈 값들을 먼저 매개 변수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럼 이 매트릭스는 어떤 모양이냐? n 로, 그러니까 넘버 오브 로가 되겠습니다. 즉 행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n col 그러니까 넘버 오브 컬럼, 즉 컬럼의 수가 몇 개냐? 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주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1땡 20이니까 1부터 20까지죠. 그거를 갖다가 4행 5열의 매트릭스 안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4행 5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직접 매트릭스를 만드는 일은 매우 드물죠. 대부분은 이제 파일에 있는 거, 엑셀에 있는 거 이렇게 불러다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일은 없지만 만드는 문법은 뭐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은데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줬습니다. by row는 t, 이건 뭘까? by row는 무슨 뜻이냐면 행 기준으로 뭐 이런 뜻이죠. 행을 기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t 돼 있죠. 그럼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앞에 거는 1에서 20까지를 4행 5열에다가 배치하는데 보면 1, 2, 3, 4, 5, 6, 7, 8 이거 뭐죠? 열 우선이죠. 컬럼 우선으로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by row는 t 그러면 이거는 행 우선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배치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차이를 알겠죠?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까요? 1에서 20까지의 숫자를 4행 5열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에 저장한 다음에 Z의 값을 보면 이와 같이 값이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1에서 20까지의 값을 행 우선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보는 것처럼 1, 2, 3, 4가 먼저 저장이 되죠.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들을 합쳐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x는 지금 1에서 4, y는 5에서 8 그래가지고 1차원 벡터죠. 이 두 개 합치면 2차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x와 y를 합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 바인드와 R 바인드. 그래서 바인드는 이제 묶는다 이런 뜻이고요. C는 컬럼 기준으로 묶어라. R은 로, 행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 묶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는 1, 2, 3, 4, Y는 5, 6, 7, 8인데 이거를 컬럼 방향으로 묶으면 그렇죠? 이렇게 컬럼 방향으로 이렇게 묶으면 X와 Y를 컬럼으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행 방향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X와 Y를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C 바인드와 R 바인드를 이용해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건 M2는 앞에서 보면 매트릭스죠, 그렇죠? 여기 M2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매트릭스하고 벡터를 또 합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인딩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R 바인드니까 행으로 이렇게 하나 더 이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C 바인드 하게 되면 Z와 X를 묶게 되면 이제 X가 Z가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X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매트릭스와 벡터 혹은 벡터와 벡터를 묶어서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여기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 1부터 4까지의 값을 벡터로 넣고요. Y에 5에서 8까지의 값을 넣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바인딩을 하는데요. 열 방향으로 바인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 방향으로도 바인딩을 하고, 그래서 M1의 값을 보면 이렇게 열 방향 결합, M2를 해보면 행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M1, M2까지 만들었는데 M2하고 X하고 또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 M3과 4의 결과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벡터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있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었는데 그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뽑아서 봐야 되는데 매트릭스는 2차원이니까 특정한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하려면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몇 행에 있는 거냐, 몇 열에 있는 거냐.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의 번호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Z, 2, 3 그러면은 Z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2행 3열에 위치하는 값을 뽑아 오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1행 4열. 그 다음에 여기 신기한 게 있네요. 그 2하고 컴마 했으니까 지금 뭐가 빠졌죠? 열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행에 있는 모든 값을 뽑아 오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행에 있는 모든 값.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행이 빠졌네요. 열만 있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4열에 있는 모든 값을 뽑아 오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은 모두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Z를 만들었었는데요. Z에 2행 3열에 있는 값을 보면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행 4열은 13. 그 다음에 2행을 모두 보면 이었고요. 4열을 모두 보면 이와 같죠. Z가 뭐였나 생각이 안 나나요? 그러면 Z를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가져왔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Z하고서 이제 컴마 4 그러면은 행이 생략되면 4열을 의미하고 모든 4열에 있는 모든 값들, 그 다음에 Z 2 컴마에서 열이 생략되면 이 행에 있는 모든 값을 의미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벡터에 있는 값도 이름을 붙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에도 2차원에도 행과 열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매트릭스에서 열의 이름을 붙일 때는 row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이름을 붙일 때, 그 다음에 열의 이름을 붙일 때는 col names, 그래서 컬럼 이름이죠. col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수만 쓰면 현재 만약 이름이 있다고 하면 이름을 보이시오 그런 거고요. 이름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없다, 널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으니까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벡터에 이름을 붙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col names와 row names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이것처럼 열의 이름과 행의 이름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Z의 행의 이름은 뭘까요? 없죠. 그렇죠? 열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Z의 행의 이름을 붙여주고요. Z의 열의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Z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행과 열에 각각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벡터에서도 어떤 인덱스 몇 번째 있냐를 가지고서 값을 얻어올 수 있었지만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죠? 벡터에 없는 값의 이름을 가지고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열의 이름이나 행의 이름만 지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에 의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Z가 뭐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었죠. 이 중에서 컬럼의 이름이 COL3인 그런 값만 보이시오. 그 다음에 행의 이름이 row2인 값만 보이시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만드는 걸 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보통 만들 때 벡터를 합쳐서 만듭니다.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어떤 값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벡터를 합쳐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만드는 함수는 data.frame입니다. 이런 함수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 벡터를 나열하게 되면 두 개의 벡터가 컬럼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합쳐져서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city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고요. rank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에 같이 저장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city라고 하는 벡터와 rank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타입이 다르니까 이게 매트릭스는 아니겠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값을 뽑아오거나 뭐 하는 거는 다 매트릭스하고 유사하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city라고 하는 변수에 이같이 세 개의 도시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rank라고 하는 데다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city info가 만들어질 텐데 city info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city info의 3행 1열은 뭔가요? 워싱턴이네요. 그 다음에 2행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샘플로 하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습에 좀 쓰겠는데 그 실습에 쓸 데이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R에서 실습하라고 이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주어진 이제 데이터를 그냥 또 다른 용어로 이제 데이터셋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참고로 하고요.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은 내용을 보고 싶으면 그냥 아이리스 하고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리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쭉 보면은 여기에 지금 컬럼이 5개가 나오고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습니다. 150개의 행이 있는데요. 이 아이리스는 우리말로 이제 붓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붓꽃에 대한 측정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플점 랭스, 세플점 위스 이거는 이제 이 꽃에서 꽃 받침의 길이와 이제 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틀점 랭스와 위스는 꽃잎의 길이와 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시즈는 종이죠. 품종, 이 붓꽃의 품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붓꽃은 3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3개의 품종이 있고요. 그래서 각 품종별로 50개씩 이제 꽃을 심어 놓고서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꽃은 뭐 꽃 받침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폭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이 150개를 다 측정해서 모아놓은 것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는 매트릭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어떤 특이한 열을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릭스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강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놓고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아이리스가 진짜 데이터 프레임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모양을 보면 여기 앞에 4개는 숫자가 들어있고 여기는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매트릭스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 확인하기 위해서 is.data.frame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면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 컴마하고서 품종 이름을 컬럼 이름을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요거까지는 매트릭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리스 컴마 5 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 여기 보세요. 여기 컴마가 없죠. 여기는 컴마가 있는데 여기는 컴마 없이 컬럼 이름만 있습니다. 요거가 데이터 프레임에만 적용되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 한번 보면 요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컴마하고 스피시즈 그러면은 값이 가로로 쫙 나옵니다. 가로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이 컴마 없이 이것만 쓰게 되면 결과가 세로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 요거 자체에 1차원으로 나오잖아요. 1차원은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게 타입이 뭐냐 물어보면 벡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나오면 요거는 타입이 뭐냐 하면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150행 1열 열이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타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은 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하고서 달러하고 컬럼의 이름을 쓰게 되면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따옴표 없이 씁니다. 요때 요거는 따옴표 다 있죠? 따옴표 있는데 이건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 없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달러 그 다음에 컬럼 이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쫙 찾아다가 이렇게 벡터 형태로 쫙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트릭스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이리스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게 휙 지나가가지고 잘 못 봤죠? 네. 이와 같은 값들이 들어있는 R에서 제공하는 그런 샘플 데이터 셋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리스가 진짜 데이터 프레임인가? 예, true니까 데이터 프레임 맞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이리스에서 품종 정보만 좀 보고 싶다. 예, 그러면 이렇게 품종이 150개에 대해서 품종이 쫙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지금 벡터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따옴표 없이 컬럼 이름만 이렇게 주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150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위하고 아래에 있는 거는 결과의 타입이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그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달러하고 컬럼 이름을 주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 라인에 있는 결과하고 8번은 같은 명령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어떤 명령을 실행한 결과가 되게 많으면 이렇게 이제 한 줄에 못 나오고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거 앞에 있는 번호는 요 줄에 맨 앞에 있는 게 전체에서 몇 번째냐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여기에 이것처럼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행번호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붙여주는 얘가 몇 번째냐 이걸 나타내는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이리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는 여러 가지 연습입니다. 이 명령어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 첫 번째는 뭘까요? 요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럼만 뽑아서 보여주시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행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을 뽑아서 보여주시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건 뭘까요? 세플점 랭스와 품종, 스피시즈 이 두 개의 컬럼의 값만 뽑아서 합쳐서 보여주시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건 뭘까요? 1행에서 50행까지의 값을 다 보여주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1행에서 50행까지. 컬럼은 지정 안 했으니까 모든 컬럼.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행은 1행에서 50행까지만 좀 잘라서 보여주고 열은 1행과 3열을 잘라서 보여주시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가로안에다가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원하는 값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R을 사용하는 묘미 중에 하나지요.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를 좀 더 살펴볼까요? 아이리스에서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만 보이시오. 네, 이렇게 휙 지나가고 그래서 모르는데 네, 이렇게 두 컬럼만 뽑아서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의 값들만 보이시오. 예, 또 휙 지나갔네요. 마찬가지로 컬럼의 이름을 가지고도 데이터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행에서 50행까지만 보이시오.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 50행까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번호가 되겠는데 이걸 보면 50개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은 50행까지만, 그 다음에 열은 1열하고 3열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열에 50행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들은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적용하는 함수들입니다. 모두 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im 그러면 dim은 뭐의 약자냐면 디멘전의 약자입니다. 디멘전이 뭐죠? 이 디멘전은 차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im 아이리스 그러면은 150, 50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 그래서 항상 이 2차원 데이터에서 어떤 이런 두 개가 나오면 행, 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행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게 열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n 로우니까 이건 뭐죠? 넘버 오브 로, 즉 행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열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네임즈 그랬는데 이 네임즈는 컬 네임즈하고 같습니다. 컬럼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컬 네임즈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 이거는 헤드가 무슨 뜻이죠? 머리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에 150개나 있잖아요. 값이 150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일부를 잘라서 앞에 것만 몇 개 보여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테일은 반대로 밑에서 몇 부분만 좀 잘라서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볼까요? dim은 행과 열이 몇 개냐, 이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150행 5열이다, 이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얼마인가? 150.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얼마인가? 5.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네임 그러면은 컬럼 네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컬럼 네임은 뭐냐? 이렇게 5개의 컬럼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데이터만 몇 개 좀 보여주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 2, 3, 4, 6 붙어 있는 걸 보면 앞에서부터 6개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은 뒤에 있는 것만 좀 보여주라 그랬더니 뒤에 6개를 보여줬네요. 이와 같이 일부분의 데이터를 보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이제 재미있는 함수를 볼 텐데, str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 꼭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str은 뭐냐면 이 데이터셋의 요약 정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str iris 했더니 뭐가 나오죠? 정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거 첫 번째 나오는 얘는 뭐냐? 이건 아이리스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150, 이건 뭘까요? 150은 열이 몇 개냐 합니다. 즉 150 OBS 이렇게 되어 있는데, OBS는 observations 그래가지고 통계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값을 한 행의 값을 관측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OBS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행의 개수입니다. 아이리스에서. 그 다음에 of 5 variable 이렇게 돼 있죠. 5개의 변수라는 뜻인데, 열을 또 통계에서는 변수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열이 있다,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러 다음에 쭉 나오는 거는 5개의 변수가 모두 뭐냐, 즉 5개의 컬럼이 뭐냐,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개의 컬럼이란 샘플점 랭스, 샘플점 위스, 뭐뭐에서 스피시스, 이렇게 해서 5개다, 그거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각 행에서 점점 해가지고 num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샘플점 랭스가 numeric value, 즉 숫자 타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스피시스는 num이 아니라 팩터죠.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좀 나옵니다. 하여튼 그 숫자 타입이 아닌 이제 값인데, 그건 좀 뒤에 설명을 하겠고요. 그렇다고 이건 문자도 아닙니다. 문자 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변형된 어떤 타입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보여주고, 뒤에 있는 숫자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의 샘플들입니다. 이런 값들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데이터셋을 얻었을 때 str 해보면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유일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언제 쓰냐 하면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품종이 150개씩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리스를 쳐보면은 세토사가 쫙 뭐 나오고 50개 나오고 버시칼라가 50개 나오고, 그러니까 쭉 흘러가 버리니까 도대체 이 안에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유닉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중복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한번 추려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품종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3개의 값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명령은 이게 뒤에 이제 한번 또 나올 텐데, 일종의 도수 분포표, 즉 어떤 품종이 몇 개 있냐, 뭐가 몇 개 있냐, 이게 이제 도수 분포표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 각 품종별로 행들이 몇 개씩 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토사가
50개 있고 버스칼라가 50개, 버지니카가 50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tr 함수를 통해서 아이리스의 요약 정보를 볼까요? 네, 이렇게 PPT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런 타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개 행, 5개 열 이런 정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 정보는 중복된 값이 많죠. 그래서 중복 제거하고 유일한 값들만 좀 보시오. 네, 이렇게 3개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를 중심으로 각각 행들이 몇 개씩 있는지 보고 싶으면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각각 50개씩 50개씩 해서 150개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뭔지 알겠죠? COL sum 그러면 컬럼 sum 그래가지고요. 컬럼별로 합계를 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컬럼별로 합계를 내주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입력값으로서 아이리스를 줬는데 -5 그러면 뭐죠? 5번째 컬럼은 빼고 계산하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5번째 컬럼은 숫자가 아니라 품종 정보니까 걔는 빼고 앞에 있는 4개의 컬럼에 대해서 컬럼별로 쫙 합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4개의 컬럼에 대해서 합계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뭘까요? 유사하게 컬럼 민, 즉 컬럼별로 평균 내시오. 이거는 뭘까요? 로우 썸. 이번에는 거꾸로 옆으로 행별로 합계를 내시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민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행별로 평균을 내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우 썸이나 로우 민스 하면 이렇게 값이 150개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쫙 행별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리스에 대해서 컬럼별 합계를 볼까요? 5열은 품종이니까 걔만 빼고 나머지 4개의 컬럼별 합계, 그 다음에 컬럼별 평균, 평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별 합계, 그럼 150개가 나오겠죠? 행별 평균 역시 150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t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것도 가끔 자주 쓰이진 않지만 가끔 쓰이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행과 열을 변환하는 겁니다. 즉 사행, 예를 들면 4행 5열이면 이거를 5열 4행의 매트릭스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행과 열을 바꾸면 지금 이건 4행 5열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t를 적용시키면 5행 4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에 뒤바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행과 열이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t라는 함수고요.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t 함수는 매트릭스의 행과 열의 구조를 바꾸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가끔 쓰인다고 했죠. 우선은 Z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4행 5열의 매트릭스인데 t를 적용하면 5행 4열이 됩니다. 이 경우도 모든 함수가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Z가 진짜 바뀌었냐? Z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함수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Z에 적용하려면 이 값을 Z에 다시 저장을 해야 되죠. 네,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볼 텐데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행을 추출한 겁니다. 열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행을 추출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행이냐면 조건을 줘가지고 조건에 맞는 행만 뽑아내는 아주 신기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있는 매개 변수는 추출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아이리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어떤 행들만 뽑을 거냐면 즉 품종 이거는 이제 컬럼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옴표 없이 쓴다는 거. 품종이 세토사 이건
문자열이죠. 세토사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썼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품종이 세토사인 그런 컬럼만 뽑아내서 iris.ir.1에다가 저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50개가 뽑히겠죠. 요거는 볼까요? iris에서 sample.length 값이 5보다 크고, 그죠? 이거 and죠. 그 다음에 sample.width의 값이 4.0보다 큰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컬럼들만 뽑아서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브셋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에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 함수 같이 해볼까요? 아이리스에서 품종의 이름이 세토사하고 같은, 이때도 같다는 기호가 이퀄브 두 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브셋하면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ir.1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ir.1을 보면 이와 같이 50개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150개가 아니라 50개만 결과가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sample.length가 5보다 크고 sample.width가 4보다 큰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뽑으면 이 경우는 단 3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6번째 행과 33번째 행, 34번째 행이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시켜놓으면 될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명령어는 길어가지고요. 이거 사실은 여기서 쭉 이게 한 명령어인데 너무 길어서 한 줄에 쫙 옆으로 쓰면 너무 보기가 싫다. 그럼 어디선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디서 자르는 게 좋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를 때는 요런 것처럼 뭐 and나 컴마나 뭐 이런 거 다음에 자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and 다음에 잘랐고 요거는 and 앞에서 잘라가지고 and가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래서 어떤 명령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명령어인지를 식별하는데 한 줄에 있으면 당연히 한 명령어죠. 근데 이게 두 줄에 걸쳐 있으면 이게 한 명령일까 두 가지의 명령일까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한테 좀 알려줘야 돼요. 어디까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첫 번째 줄에 붙는 건지 아닌지. 근데 이렇게 and나 컴마나 이렇게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컴마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랫줄에 있는 것도 윗줄에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로서 and나 컴마 뭐 이런 거 다음에 줄 바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간에도 벡터 간의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것처럼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단 두 개의 매트릭스가 행과 열이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대응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연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A, B가 이렇게 주어지면 둘 다 이제 4행 5일이죠. 그러면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대응되는 것들끼리 계산이 된다. 이렇게 1하고 21, 그 다음에 5하고 25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져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A 곱하기 B가 그러면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행렬 곱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곱하기는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제 계산한 거고요. 수학 시간에 배운 행렬의 곱셈은 따로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써야 된다. 근데 이렇게 쓸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해두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매트릭스의 연산 결과를 보기 위해서 A에는 이렇게 만들고요. B라는 매트릭스 만들고요. 그래서 A, B의 값을 각각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다른 값들이 들어있죠. 이것을 A와 B를 더하면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값끼리 덧셈이 일어나고요. 빼면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연산이 일어나고 나누기, 곱하기 모두 다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앞쪽에 있는 거에서 뒤쪽을 연산 적용을 한 거죠. 네.
요 예는 어떤 행렬이나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숫자 부분에다가 값을 곱하는 겁니다. 이 벡터하고 숫자 연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3 곱하기 A 그러면 A 매트릭스 혹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에다가 3을 모두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값이 이제 곱해진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같이 따라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매트릭스 A하고 B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이제 빼거나 하는 연산인데 다시 A가 뭐였나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B가 뭐였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였죠. 여기에서 A에다가 3을 다 곱해주면 이같이 3씩 다 곱해지고, B에서 5를 빼주면 5가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연산도 가능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결과가 나오네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죠? A에 3을 곱한 다음에 그걸 다시 A에 도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것만 하면 사실 A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냥 계산만 해서 보여줄 뿐이지 요것만 해가지고는 A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된 결과를 도로 A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덮어쓰기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실제로 A 값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A나 B에 있는 어떤 값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도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의 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A의 값을 먼저 보면 원래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A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도로 A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엔 A 값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한테 덮어쓰기를 하면 원래 있던 값들은 없어지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원래 B는 자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다가 이 연산을 5씩 뺀 다음에 도로 B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5씩 빠진 값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단계에서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좀 차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둘 다 이제 2차원 배열이니까 외관상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관상만으로는 사실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함수,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래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함수들 중에는 입력값을 매트리스여야 된다, 혹은 꼭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데이터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매트릭스인가 데이터 프레임인가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클래스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하면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ate.x77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트릭스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클래스를 써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쉽게 기억나죠. is 매트릭스 그러면은 매트릭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is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true, false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나 혹은 is 뭐뭐뭐 이렇게 해서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이 형태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클래스 함수를 적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가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셋인데요. 혹시 궁금해할까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 이런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52개 주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넣은 건데요. 이거는 타입이 뭐냐? 이게 보니까 이거는 2차원 데이터인데 이번엔 매트릭스네요. 네, 그리고 아이리스가 매트릭스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렇죠. 아이리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엔 그 겉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실제 내용은 그냥
모든 값들의 타입이 동일한 매트릭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세요. 이제 아이리스에서 1행부터 4열까지 자르면 이게 다 숫자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잘라서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이제 iris.m이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근데 요것만 이렇게 자르잖아요. 요 자른 요 자체는 에지 매트릭스를 하지 않고 요것만 그냥 잘라서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숫자로만 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 매트릭스로 바꾸는 것이 에지.매트릭스. 그러면은 거꾸로 매트릭스지만 겉모양은 매트릭스지만 속성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에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매트릭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 사이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1에서 4까지의 값을 다시 뽑으면 이게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지 매트릭스를 씌워서 iris.m에 저장하고 이제 이렇게 값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의 클래스는 매트릭스. 왜냐하면 이 함수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얘는 요게 이제 아까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매트릭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예를 그냥 보여준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지나갈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state.x77이 매트릭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으면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통과를 시키고요. 그래서 st에 저장을 한 다음에 앞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의 타입을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아까 매트릭스였는데요. 네, 이번 예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리스에서 다섯 번째만 빼면 사실은 외관상은 다 숫자지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걸 갖다 에지 매트릭스를 통과를 시키면 매트릭스가 된다. 이 얘기죠. 네, 이것도 해보고요. 네, 이것을 아이리스가 이 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5열을 제외한 즉 숫자 부분만 tmp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타입이 뭔지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에지 매트릭스를 통과를 시키면 결과는 매트릭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기를 어떤 함수는 입력값을 받을 때 이게 매트릭스인지 데이터 프레임인지를 좀 가리는 그런 함수들이 있다고 했죠. 이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airs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배울 함수인데 여기 보면은 x라고 하는 것이 매트릭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둘 다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뭐 2차원 배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고요. 여기처럼 이제 이 바 플롯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얘가 벡터이거나 매트릭스이거나 데이터 프레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가 나면 이게 타입을 제대로 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에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쓸 것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생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어떤 파일 안에 우리가 이제 분석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엑셀이나 뭐 이런 형태로. 그걸 이제 어떻게 읽어오는가를 이제 좀 배우는 건데요. 엑셀 파일 자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함수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엑셀에 들어가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CSV
포맷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 CSV 포맷은 컬럼과 컬럼을 컴마로 구분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라 다루기가 쉬워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뭐 aa.csv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읽어올 때는 read.csv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가 있는데요. 같이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setwd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set working 디렉토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작업 폴더라는 얘기입니다. 를 C에 rwork이라고 하는 그 폴더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작업 폴더가 C의 rwork이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읽는다? 그거는 rwork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럼 어디로 저장되냐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워킹 디렉토리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읽어올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워킹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read.csv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이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파일 이름을 이 확장자까지 해서 풀로 이름을 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헤더는 true 이건 뭐냐면 헤더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데이터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계산에 쓰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더는 true 그러면 내가 읽어오는 이 테스트 파일에 헤더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줄부터 데이터다 그러면 헤더는 false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안 써도 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얘를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읽어와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true라든가 false라든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을 이거 같이 이제 해보면 되는 건데 일단 뭔지 설명만 좀 하고요. 일단 이거 읽어다가 이 파일을 읽어다가 요건 이미 만들어놨는데 읽어다가 my data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이건 캐릭터죠. 이게 숫자니까 이게 읽어오면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이 되는데 그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을 잘라서 대충 데이터가 뭐 있나 보는 거고 이건 뭐죠? 이행 3열의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얘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 다음에 행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이행에 있는 거, 3열에 있는 거를 뽑아서 보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 읽어온 이 마이 데이터에서 2열과 3열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서 새로운 데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그 저장하는 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파일에 저장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뭐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에 저장할까, 저장될 파일의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w name은 f, 쿼트는 f 뭐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통상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저장할 때 저장하면서 데이터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 컬럼의 경우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장해 놓으면 이게 좀 헷갈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따옴표를 좀 붙여주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false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파일을 읽어오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파일이 있는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rwork을 작업 디렉토리로 세팅을 하고요. 만약 이런 폴더가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일 중에 test.csv를 읽어보시오. 그런데 첫 번째 줄은 헤더다. 이런 정보를 담아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잘 읽어오면 이렇게 에러가 없고요. 혹시 읽어오다 에러 나면 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런 데이터인데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이리스에서 몇 개 좀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쪽에 몇 줄을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뒤쪽에 몇 개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데이터,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 다음에 행과 열은 모두 몇 개인가? 150에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에서 이 행을 잘라가지고 마이 로우 1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잘려진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열을 잘라서 로우 2에 넣으면 이렇게 보면 이런 값들이 잘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에서 2열, 3열만 잘라가지고 마이 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2개짜리죠.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 마이 뉴를 kidnew.csv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본 요 내용이 kidnew.csv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은 엑셀에서 열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됩니다. 자, 요것은 파일을 읽고 쓸 때 파일을 지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해 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읽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나는 요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파일 이름 앞에다가 직접 그 파일이 있는 폴더를 이렇게 쭉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게 슬래시라는 겁니다. 슬래시. 백슬래시가 아니고 슬래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게 백슬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슬래시로 좀 바꿔줘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백슬래시로 나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슬래시로 바꾸려니까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슬래시 하나,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니까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파일 이름을 줄 곳에다가 file.choose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함수거든요.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보통 파일 불러오기 팝업 윈도우 있죠? 이걸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이것이 읽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파일 지정하는, 어느 폴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전체 폴더의 경로를 다 써주거나 아니면 file.choose를 이용해서 고르거나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워킹 디렉토리를 세팅을 하고요. 이 워킹 디렉토리 세팅은 이 R로 작업을 하다가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꾸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test.csv를 다시 읽어보는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 지정, 파일 읽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그 전체 경로를 파일에 포함해서 읽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에러 없이 읽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어떤 파일을 읽어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file.choose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화면에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R웍에 이미 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읽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다 보면 한글이 포함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가끔 불러오면 한글이 이제 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글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은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일단은 RStudi오의 한글 옵션, 이게 옵션 찾아가서 이 한글 옵션을 여기 세이빙해서 이제 UTF-8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파일 저장할 때 UTF-8 형태의 한글로 저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read.csv 실행할 때 한글이 이제 깨어지는 경우는 엑셀 파일을 읽어놓은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뭐 저장을 해가지고 포맷은 CSV로 하는데 CSV 중에 UTF-8 형태가 있어요. 그냥 CSV가 있고 CSV UTF-8이 있는데 이걸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어올 때 엔코딩을 보통은 그 1번, 2번 안 해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요. 엔코딩은 UTF-8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EUC KR 여기는 이제 보통 한글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해주면 이 포맷에 맞춰서 읽어오기 때문에 보통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UTF-8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부분부터는 좀 약간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리스트와 팩터는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일단 이해는 해야 되는데요. 자, 리스트는 뭐냐면 둘 다 벡터의 일종입니다. 벡터의 일종이다. 일단 1차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특별한 종류의 벡터죠. 벡터는 뭐죠? 어떤 값들을 하나 이렇게 넣는 거죠. 리스트는 보통 벡터의 차이는 뭐냐면 벡터는 들어가는 값의 종류가 다 똑같아야 되죠. 숫자, 숫자, 문자 이렇게 넣어야지 숫자, 문자 섞어서 넣으면 안 되는데 리스트는 뭐 온갖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이 문자를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자를 넣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문자죠. 근데 네 번째는 숫자예요. 다섯 번째는 논리값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값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names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이 값들의 이름을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값들의 이름을 붙여 넣었고요.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넣은 다음에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런 형태대로 뭐 $name, 뭐 $address를 가지고 값들이 나오면 이거는 리스트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는 온갖 타입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다가 값이 아니라 벡터를 넣어도 돼요. 벡터나 뭐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하나를 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가로 하나가 아니고요. 이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인데 가까우로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혹은 이름을 있으면 리스트 이름 $name 이렇게 해도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요건 안 된다라는 거죠. 가까로 두 개를 써라 이제 그런 얘기 꼭 기억을 하고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멤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건 어떤 뭐 변수를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면 리스트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하나하나가 리스트의 원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 이렇게 붙은 건 이 원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값들이 여기 쭉 들어있고요. 네, 이런 형태고요. 첫 번째 요소가 요거라고 그랬죠. 요건데 정확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값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가까로 두 개 안에 1, 즉 첫 번째 원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리스트인 경우는 반드시 가까로 두 개 안에 인덱스를 써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도 되고 요 이름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리스트 이름 $,
이 원소의 이름 이걸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팩터는 마찬가지로 아까 벡터의 일종이라고 했죠. 하나하나의 값들을 1차원으로 넣는 건데 일단 팩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형 변수를 대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종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데이터에 2차원 데이터에 컬럼 중에 혈액형 컬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혈액형 컬럼에는 저장될 수 있는 값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A형, B형, 그 다음에 뭐 AB형, 그 다음에 O형, 뭐 이 네 개 말고 다른 거 없죠? 오히려 다른 게 들어가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뭐 C형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컬럼에 혹은 이제 벡터에 들어가야 될 값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팩터라고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팩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가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팩터 타입으로 지정된 요 컬럼이나 아니면 벡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A형, B형, AB형, O형 요 값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값을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져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를 나타낸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아이리스에서 품종처럼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팩터 타입을 쓰면 편리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보면은 이제 이게 레벨 이렇게 나오면 이게 팩터 타입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D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서 이렇게 NA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 타입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얼핏 보면 벡터가 비슷한데 이렇게 그룹으로 어떤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을 팩터로 지정해 놓으면 편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은 이제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팩터로 지정을 해 놓고 보면 팩터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레벨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종류가 여기에 표시가 된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외의 값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맞다 그러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블러드 타입에다가 블러드 타입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여섯 번째에다가 좀 타입을 D를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벨에 A, B, O 이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거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를 내주죠. 그래서 이것이 팩터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팩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A형, AB형, O형 이걸 갖다가 숫자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숫자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as numeric은 여기에 이 값을 A, B, 뭐 O형 뭐 이렇게 있는 것을 숫자로 바꾸시오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여기 있죠. 레벨스에 있는 보통 알파벳 순인데 요거에 의해서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 A, B는 2죠. 그 다음에 O는 4, 그 다음에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read.csv로 파일을 읽으면 숫자 컬럼도 있고 문자 컬럼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인식해가지고 문자 컬럼은 다 이거 팩터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팩터 타입이 됩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블러드 타입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팩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팩터 타입은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as numeric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NA는 문자도 숫자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NA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레벨즈는 요 값을 보는 겁니다. 요 값을. 요 팩터 타입의 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의 종류가 이건데 그게 뭐냐? 종류만 좀 레벨만 좀 보여달라.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들만 쭉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두 번째 값이 뭐냐? A, B죠, 그렇죠? 이렇게 레벨스를 별도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패키지가 뭐였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R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R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들, 펑션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 펑션을 배우는 건데 함수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끼리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은 꾸러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꾸러미를 뭐라고 그러냐면 패키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는 너무 기본적인 함수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R을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su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max, min 이런 것들은 다 기본 함수들이라서 기본 패키지라고 부르거든요.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쓰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특별한 함수들이 있어요. 특별한 함수들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함수들은 이 함수를 쓰려면 이 패키지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이 패키지가 내 컴퓨터에 없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없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아야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그러면은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이거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은 베이스 패키지에 있고요. R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패키지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패키지 외에 다른 패키지를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라이브러리나 require 그래가지고 얘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라이브러리나 require 함수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일단 설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선 내 컴퓨터에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나 보고 싶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 패키지 탭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게 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내가 라이브러리나 require 함수를 써서 쓸 수 있고요. 여기 없는 거는 인스톨,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는 여기 이제 버전이 있는데 이런 패키지들도 계속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뭐 기능도 추가하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데이트하면 최신 버전으로 다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톨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치면 여기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목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고르면 됩니다. 고른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가 되고 그게 목록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쭉 하면 근데 중간에 설치하다가 뭘 물어봐요. 그럼 보통은 그냥 yes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게 물어보는 게 내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내 패키지에서 또 다른 패키지를 지금 써야 되는데 네 컴퓨터에 있는 그 내가 쓰려고 하는 패키지가 너무 올드하다. 그거 그냥 내 거 까는 김에 그 올드한 것도 다 같이 업데이트 할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yes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설치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이 쫙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죠, 그렇죠? 쫙 이 뭐 AES 뭐 이런 것들이 다 함수 이름들이에요. 대부분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 한번 설치해 볼까요? 자,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대략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버전도 있고요.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으면 업데이트하면 선택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패키지는 이렇게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인스톨에 가서 GG PLOT 이렇게 하면은 이거와 연관된 패키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가 다 끝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이와 같은 메시지, 이게 어디에 좀 다운됐다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검색을 해보면 GG 이렇게만 해도 여기 지금 설치가 내 컴퓨터에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에 있는 이제 함수들을 쓰는 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ggplot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쓰려면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렇게 ggplot을 불러와야 돼요. 안 불러야 되는 경우는 뭐라고 했죠? 베이스 패키지에 있는 함수만 안 불러오면 됩니다. 안 불러와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게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온 다음에 요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이 ggplot2에 있는 함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함수를 쓸 수 있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아주 예쁜 그래프가 뭔가 그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 없는 함수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된다. 다운받는 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엔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함수를 쓰면 된다. 자, 이것이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함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아냐? 구글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R 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치면 거의 대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재밌는 거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처럼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편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뷰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뷰의 V는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아니고요. 그래서 뷰하고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면 여기 탭이 하나 새로 떠요. 탭이 하나 새로 뜨면서 이렇게 마치 엑셀처럼 나오고 이렇게 슬라이더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죠? IS 그냥 치면 후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 있지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표 형태로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애용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이 패키지가 설치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쓰려면 라이브러리 또는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다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실제 메모리상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ggplot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한꺼번에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플롯이라고 하는 탭에 결과가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조정을 하면 이것도 좀 바뀌고요. 좀 더 이제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줌을 하면 별도의 팝업 창에 이런 결과를
띄워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view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리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휙 올라가 가지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view 아이리스 하면 네, 이렇게 탭이 하나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엑셀하고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요거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요거를 다시 없애려면 탭을 없애면 됩니다. 그럼 원래 다시 작업하던 그런 편집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